이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627 대책의 효과,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위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참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쉬운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정부에서 어떤 거 발표를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정책을 짜고 발표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의지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죠. 뭐 얼마 전에 731 세제 개편안도 나왔고 627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6억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뭐 집값이 뭐 20억이 되건 3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이렇게 하겠다. 야심차게 준비해서 발표를 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죠. 뭐냐면은 규제 정책, 공급 정책이 아닌 규제 정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특히 대출 규제 정책은 불과 길어야 효과가 시장에서 6개월, 짧으면 3개월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던 이 시장이 다시 8월 첫째 주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0.12%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가 지금은 또 8월 첫째 주는 0.14%로 0.02%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욱더 고심이 깊어질 것 같고요. 저 또한 고심이 깊습니다. 왜냐면은 고심이 깊은 것도 있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부동산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항상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서 뭐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펙타클하죠. 부동산 시장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전환을 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또 정말 친근감 있게 소통을 할 예정에 있으니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시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뉴스 기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27 대책, 자,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죠. 그 우려가 뭐냐? 대출 규제 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게 얼마 못 갈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했습니다. 627 대책에 한 달 반 새 고개된 서울 아파트가, 강남권은 627 대책 이후에도 억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가 될 때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강남권과 용산구, 그 다음에 뭐 마포구, 성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 자체라고 불리는 한강벨트 라인은 거래가 될 때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요, 거래 위축 속에서 매도자, 매수자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하죠.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모습은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저 호가는 역대 최고가다. 그리고 마용성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어서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 공급 대책이 빨리 서둘러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왜 얼마나 반등이 됐는지, 아니면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날 나온 보도자료고요. 이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2025년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1% 상승을 했대요. 전세 가격도 0.01%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번 볼까요? 광역적인 지역으로 한번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0.12% 지난주 7월 마지막 주에는 0.12%의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0.14%로 0.02% 상승폭을 오히려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이 이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수도권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627에 대한 대출 규제 정책이 어디까지예요?
지역적으로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 수도권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그 규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도 보시면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0.04%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8월 첫째 주에는 0.05% 그러니까 0.01% 상승폭을 키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만 상승하고 일부 지역만 상승했다면 국지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은 안정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이 전부 다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 전국의 집값이 0.01%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의 지방은 하락은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상승폭을 더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를 살펴보면은요. 전세 가격 변동률은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6에서 0.05로 0.0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0.01에서 0.02%로 상승폭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서울하고 그 다음에 강남권, 그 다음에 강북권, 그 다음에 뭐 인천 이렇게 좀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5% 상승을 했는데 자 서울은요 0.14% 상승을 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검단이라든가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입주장도 많고 뭐 송도가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송도 청라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을 했다. 서울은 7월 마지막 주에 0.12% 상승을 했지만 지금 0.14%로 0.02%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던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되었으나 재건축 이슈 단지라든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이 증가하고 상승거래 체결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 15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북구 같은 경우 14개 구가 있어요.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 강북에 있는 구는 14개, 강남에 있는 구는 이제 11개가 있는데 자, 강북구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성동구가 0.34%, 금호동, 옥소동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대요. 광진구도 0.24%, 부이동, 광장동 여기는 학군지가 유명하잖아요. 광장 학군지가 우리나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대 학군지, 1대 학군지, 뭐 대치동하고 목동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3대 학군지, 중계동, 중계 학군지 유명하죠. 그 다음에 4대 학군지, 광장동 아주 유명합니다. 이쪽 위주로는 물론 뭐 여기가 우월하고 저기가 떨어진다 학군으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학군지를 얘기할 때 서울 주요 학군지는 이 4개 군데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0.22%, 용산구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 하지만 문배동이나 서빙고동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올라갔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0.14%, 마포구도 뭐예요? 한강벨트죠. 공덕동, 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0.09%, 남가자, 북가자 여기 같은 경우 뉴타운으로서 거래가 많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11개구는 0.16%, 강북구보다 오히려 강남구가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됐죠. 자, 송파구는 0.38%, 잠실 여기 송파구 같은 경우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잠실, 송파동, 그 다음에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 재건축 단지, 신시가지 약 한 25,300가구 정도 있죠. 지금 굉장히 큰 대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동,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0.16%, 반포, 잠원동 위주로. 강남구는 삼성동, 논현동 위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7월 마지막 주에 0.03%였는데 마이너스, 8월 첫째 주에는 0.02%로 하락폭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6.27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락폭을 확대했을 텐데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평택이라고 할 정도로 평택의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매매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 하락장이 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하락폭을 좀 내주고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나 과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에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읽어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죠. 보도자료 뭐 신문기사 잠깐 찾아보면은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찾잖아요.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위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6.27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이 8월이나 9월 정도에 나와주면 집값의 안정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안정화가 지속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속 대책이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기 전에 나와줘야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달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반등을 해버렸죠. 0.12에서 0.14로 0.02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6.27 대책의 효과,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규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발이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좀 여유를 갖고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공급, 실현 가능한 공급을 공급 대책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정책을 만들자 라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이번 주는 그러실 거예요. 그래, 8월 첫째 주 한 주 정도는 뭐 0.0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안도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돼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운다면 그 다음 나올 정책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바로 규제 정책 2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전부 다 5년 동안 규제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서울의 집값 절대 이거 또 막을 수 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수요를 잠깐 억누른다라고 해서 이 억눌렀을 때 당근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억누른 게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판단적인 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주 8월 둘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 둘째 주에도 만약에 상승폭을 0.14에서 만약에 0.17이나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상승폭은 확대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가 거래가 전고점 돌파한 고가 거래가 상당히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수 문의가 좀 늘어나고 상담 문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승폭을 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규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경험을 앞으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매수 문의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집값을 올리는 게 외국인 거래가 많잖아요. 외국인 거래가 많으면 내국인들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을 차단하지 않고 내국인들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적응하셔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을 투자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나 아니면 세미나 상담 링크 있죠. 요 바로 아래 링크 있으니까 여기로 상담 문의해 주시면은 보다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